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6월 5일 월요일 중경투하고 산뜻하게 시작해보자고요. 비트코인 27,200달러 약간 상승, 이더리움 리플 전체 코인들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비트코인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하락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나스닥 미국 경제 우상향에 자본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당장에는 큰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부채 한도 협상 예상대로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나스닥 6개월 연속 상승하고 투심 좋으면서 6월 5일 애플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까지 신제품 제대로만 발표되면 전체 코인들 추가 하락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기적으로 나스닥 움직임이 중요한데 비트코인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나스닥 살짝 바람만 불어도 비트코인 날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죠. 나스닥 지속 상승에 2022년 연중 금리 첫 인상했었던 3월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도 4만 달러 반등 왔었던 시점이고요. 나스닥 RSI로 보면 72포인트로 80포인트 고점에 거의 다 도달한 상태입니다. 애플 개발자 회의 이후 추가 상승 올 수는 있지만 횡보나 조정 구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작년처럼 나스닥 대폭락은 최근 거시 환경 움직임 보며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지만 이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조정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QQQ나 비트코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올 듯 합니다. 6월은 15일 연중 금리 동결이 있기 때문에 하락 예상하기 쉽지 않고 7월 연준 고금리의 빅테크들 실적 악화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나스닥 상승세 좋은데 짐 크레이머 경제적 물결이 곧 미국을 강타할 것이다. 투자 수익이 환상적일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짐 크레이머 발언 듣고 잡주들 투자했다가 나락간 투자자들 많죠. 이더리움도 2022년 11월 4,000불 고점일 때 짐 크레이머 매수했다 뉴스 나왔다가 욕을 많이 먹었던 분석가입니다. 짐 크레이머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바이낸스 탑 트레이더들은 롱 포지션이 66.3%로 비트코인 역시 추가 상승으로 보는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횡보는 했지만 탑 트레이더 롱 비중이 평균은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 탑 트레이더들 포지션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만약에 하락이 크게 오면 충격은 작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도 주봉상 RSI 보면 1개월 연속 횡보에 RSI 옆으로 움직이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나오고 있고요. 2010년 상승장하고 작년 하락장 모두 주봉상 RSI 횡보 이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딱 예외 구간 하나가 있는데 작년 FTX 파산 전에 RSI 횡보하다가 꼬시기로 상승 이후 쭉 빼버리는 구간이었죠. 나스닥 반등 오니까 따라서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 지표 하나 더 보면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횡보하는데도 레버리지 비중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탑 트레이더 포지션처럼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에 레버리지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죠. 코인 레버리지 투자는 작년 11월 FTX 파산 전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결국에 FTX 파산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항복하면서 16,000달러 구간에서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매우 줄였습니다. 이번 레버리지 투자 비중 보면 코인 투자도 장기전으로 돌아섰는데 단기 하락 오는 구간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레버리지 비중이 커지며 이후 개인 거래량 낮아지고 상승 파워도 약해질 수가 있고요. 다시 레버리지 비중 늘어나는데 이후에 세력들 개미 털기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락 올 것인가 아니면 7월 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전까지 쭉쭉 상승할지는 6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 나올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VR 헤드셋 이외에도 새로운 맥북 M2 울트라 신형 반도체 탑재한 노트북이 출시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헤드셋인데 블룸버그 최신 분석에서는 헤드셋 성능이 안 좋으면 주가에 오히려 역효과 단계에 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 이번 헤드셋 가격이 3,000달러로 메타가 내놓은 500달러 퀘스트 3 헤드셋보다는 몇 배나 비싼 가격이고요. 하지만 헤드셋 성능이 최악이라도 애플 주가는 최대 마이너스 5% 정도의 하락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죠. 아이폰, 맥북, 기타 액세서리 등 애플 주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제품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애플은 풍부한 현금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 계속해서 출시하면서 성능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5일 미국 시간 애플 개발자 회의는 트위터 생방송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중경투가 핵심 쟁점만 빠르게 체크를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애플 VR 헤드셋 출시 소식에 이전부터 언급드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역시나 가격 상승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이었다 이야기 나오는 시점에 산업 혁신으로 애플이 공격적으로 헤드셋 투자를 하니까 관련 코인들도 반등을 하는 거죠. 코로나로 메타버스 산업이 일시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지만 당시에 메타버스 체험해본 애플 고위직들은 꼭 필요한 기술이다. 메타버스 게임을 넘어서 글로벌 소통에도 발전 가능하다 생각을 한 거죠. 중국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1등 워렌 버핏 몰빵한 애플이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니까 관련 산업도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샌드박스 차트를 보면 800원으로 플러스 5% 상승했지만 21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93% 하락 온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90% 이렇게 하락한 코인들은 웬만한 고래들도 다 털고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제 나서 상승할 때도 상승 속도도 매우 빠를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2,000원 구간까지는 웬만한 세력들도 다 털고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0원까지 폭등하면 위가 없는 코인이 샌드박스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2,000원을 돌파를 먼저 해야지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 헤드셋도 아이팟 이어폰처럼 1세대, 2세대 꾸준하게 출시가 되면 샌드박스 또한 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후 애플 전용 모니터처럼 1개월 전 출시 계획 포기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관련 코인은 다시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대신에 애플 메타, 빅테크 두 개가 VR 헤드셋에 집중을 하고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나 반도체 산업 섹터 역시 수혜볼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월가에서 산업 키우려는 꾸준한 노력은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에 빠르게 코인 가격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래스노드에서 최신 비트코인 빅데이터가 나왔습니다. 4월 이후 코인이 순매수 단계로 진입했다고 하고요. 작년 7월 8월부터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는데 올해 1월 약간 매수량 증가 이후 최근 4월에는 크게 매수세가 증가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나스닥 따라서 조정 올 수 있지만 이렇게 순매수세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최근 거래량 낮고 장기 홀딩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 보면 하락장에서는 거진다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글래스노드에서는 최근 하락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코로나 버블처럼 급격한 상승은 제한적일 수가 있지만 2016년 여기 구간 같은 약한 우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2019년 연준 금리 동결과 비교를 해보면 19년에는 1월 31일 2.5%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18년 12월 여기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19년 1월에 금리 동결한 다음 비트코인은 4월이나 되어서 큰 상승이 났고요. 올해로 보면 올해 금리 마지막으로 올렸고 6월에 금리 동결을 하는 건데 2019년으로 보면 여기 구간에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미 2019년 비트코인 금리 동결 이후 상승 크게 한다는 거 학습 효과가 되어 있어서 이미 비트코인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나올지가 관건이 있긴 합니다. 연준 금리 인하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분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인하를 할 때 비트코인 역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여력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거고 6월 애플 개발자 호재로 인해서 나스닥 상승 더하면 비트코인도 추가 상승 기대감을 여전히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우 코인 인플루언서 역시 비용 기반 분석에서 하락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을 했고요. 일주일 정도면 비트코인도 정확한 방향성 나올 거고 6월은 매집 단계로 낙관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 기반 분석은 채굴자들 입장에서도 현재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이익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에서 매수하면 더 이득이라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